안녕하십니까. 한국전통연희 강의를 맡은 김은희입니다.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연희과 객원교수로 있고요. 한국전통연희에 대한 이론 강좌를 진행을 맡았습니다. 현재 연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러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의 전통 문화 중에 연희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놀이들과 또 극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지신 분들은 뭐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을 통해서 조금씩은 접한 적이 있으실 거고, 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부분에서도 조금씩 보여준 적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기회는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이런 수업에서 그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시작하는 첫 번째 강의로 오늘은 한국전통연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이고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한국전통연희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 전통연희를 한 대목씩 나눠봤어요. 그래서 한국 더하기 전통 더하기 연희라고 하는 것으로 이 단어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들어보신 적이 있겠죠. 또 전통이란 말도 우리만 있는 건 아니고 한국만 있는 건 아니고 각 나라마다 다 있어서 아마 아는 단어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연희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세 단어가 합쳐졌을 때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이라고 하는 걸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한국. 자,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한국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각자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일 수도 있고, 프랑스일 수도 있고, 베트남일 수도 있고, 브라질일 수도 있고, 각자 각 나라의 이름이 대신하는 게 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나라의 이름은 사실은 우리의 현재 한반도라고 하는 지형학적 위치를 일단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국가의 경계 안에서 공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또 한편에 대한민국은 좀 특이하게 민족적인 범주랑 함께 같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안에서 이런 공유되는 정서를 같이 이어갈 만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은 사실은 한 군데에만 속해 있지만, 한 군데라고 하는 한반도, 지금 현재는 이제 북한과 남한이 나뉘어져서 이제 남한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북한과 연계되면, 자, 한국은 한국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어서 동아시아라고 하는 넓은 공간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한국의 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아시아의 문화를 공유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한국 문화 안에는 아시아적인 문화도 있습니다. 또 아시아에는 세계 안에 있죠. 그래서 세계 속에 있는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이 한국 문화 안에 같이 녹아있는 것들도 있죠. 그래서 공유되는 문화들도 있고, 한국만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문화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의 위치가 그렇다면, 자, 한국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쓰이는 전통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자, 전통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트레디션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어느 곳이든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이어왔기 때문에 인류가 존속할 수 있었다 얘기할 수 있죠. 자, 전통이라고 하는 뜻을 사실은 저는 이해할 때 한자를 풀이를 하면 훨씬 이해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통의 전자는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풀면 전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글자고요. 통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제 실마리 통, 또 큰 줄기 통, 이렇게 됩니다. 통할 통자라고 쓰기도 하죠. 자, 다시 이 글자를 조금씩 나눠보면, 전할 전자 안에 사람인이라고 하는 부분과 오로지 전이라고 하는 것을 두 부분으로 나눠요. 그래서 뭔가 전한다는 건 오로지 사람으로 이어지는 걸 전이라고 합니다. 강아지와 강아지가 이어주는 걸 전이라고 하진 않고요. 사람이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 그래서 세대와 세대를 계속 이어가면서 주는 걸 전이라고 합니다. 그때 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어간다. 통은 뭐냐면요, 다시 이 한자를 반으로 나누면요, 한쪽에는 시를 가리키는 실사, 그다음에 옆에는 채우다는 뜻을 가진 충, 두 개의 글자가 만나서
전통이라고 하는 글자를 만듭니다. 이건 뭐냐면, 자, 뭔가 통하다는 뜻인데, 어떻게 통하느냐, 마치 실처럼 가늘게 윗세대부터 아랫세대까지 쭉 이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실은 한 줄기의 것으로만 만들어지진 않죠. 실은 실 안에 보통 최소한 2가닥, 3가닥, 4가닥 이상의 실 가닥들이 모여서 그것들이 연결되면서 긴 실이 만들어집니다. 그것들이 하나의 실 가닥이 같은 것들로가 아니라 다른 것들끼리, 뭐 색깔이 다르거든, 재질이 다른 것이든 그것들끼리 서로 만나서 채워주면서 서로의 모자란 부분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통이라고 하는 말은 오로지 사람이 일정한 내용을 또 문화적인 요소들을 채워가면서 가늘지만 길게 이어온 걸 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시간적인 질서가 들어가 있고 시간적인 질서는 다른 말로 지속성을 갖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지속성이라고 하는 말 안에 자 아까 실사화 채울충이 만나졌다고 그랬잖아요. 채울충처럼 계속 변화되면서 새로운 것들을 채워가면서 이어온 걸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 그리고 이것들은 생성과 극복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으면서 이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연희라고 하는 단어랑 만나서 한국 전통 연희가 됩니다. 자, 연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국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을 텐데 아마 연희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보신 적이 많지 않을 겁니다. 자, 연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 전에 연희가 낯선 단어이고 잘 알지 못하는 대상이라서요. 일단 영상을 같이 하나 보시면서 이 영상이 연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짝 말해주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서 한번 이런 걸 연희라고 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만장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나 그놈 그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겨가지고 인사 한번 잘하지요. 얼마나 잘생겼냐 이놈아 까무잡잡하게 섹시하게. 어저께 밤에도 나가자고 어저께 밤에는 구경 가고 바람이 불어 영평 바다에 쌍바람 분다 온사좋네 바람내 풍만이여 해라 생물을 만들어보나. 그래서 또 양쪽 볼을 봐라 이놈아. 불그스려니 정령이 철철 넘쳐 올라가지고 네 해비감이 야 이놈아 어머니 남의 조상을 들먹거리고 지금 강천 예, 죄송합니다. 하도 오랜만에 배울게 너무나 반갑고 안타까하다. 아프만이 채찍으로 제가 힘을 줬습니다요. 다시 자,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영상에는 여러분들 혹시 보셨을지 안 보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탈춤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있고요. 농악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 8강을 진행하는 동안 만날 내용들의 일부분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이제 연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희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하나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이제 다양한 것들이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아 들어간 것들을 어떤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연이라고 하는 글자를 통해서 또 살펴봅시다. 앞에서 전통이라고 하는 말을 전과 통을 한자를 풀이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연이는 사실은 그렇게 풀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한자 한자 살펴보면 자, 한자로 연은 멀리 흐르다 연, 또 통하다 연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이제 이 뜻으로 살펴보기보다는요, 오히려 여러분들 연극, 뭐 드라마 이야기할 때 그 극적인 요소를 가진 걸 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희라고 하는 글자는 만나서 같이 놀다, 서로 웃으면서 다양한 것들을 좀 우스갯짓거리를 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과 희가 만나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들 중에서도 이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이게 전통적인 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옛날부터 썼던 단어가 아니라서요,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이 단어는 실제 우리가 이제 근대에 들어서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역사적인 시기를 이제 한반도에서 겪게 되는데요. 그 시기에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학술적인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중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요소, 놀이들은 다 가까이 알고 있지만 용어만 그렇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한국 전통 연희에 대한 그 단어를 끊어가지고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걸 같이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한국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단 지리적인 범주입니다. 국토라고 하는 영토 안에 있고, 또 한국은 그걸 민족적인 범주로 같이 또 이해를 합니다. 또 전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아까 이어져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화, 근데 그 만들어진 문화들이 그냥 고정된 채로 이어졌다기보다는 변화하면서 이어온 걸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한국의 전통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화들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살펴볼 건 연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희라고 하는 건, 자, 일단 아까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원래 전통적인 단어는 아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단어는 아니다. 언제 만들어졌다? 일제강점기에, 그러니까 한국이 뭐 이 시기가 뭐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게 꼭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요. 그때 당시에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일들이 그 시기에 생겨납니다. 근데 특히 외국의 연극이 이제 한반도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연극이 굉장히 유행을 해요. 서양 연극이 일찌감치 이렇게 연극으로 유행할 수 있었던 건 아마 한국에 원래 그런 극적인 놀이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극적인 형식을 갖춘 한국만의 고유한 형태의 것을 다 뭉쳐서 연희라고 합니다. 앞에서 영상 잠깐 봤잖아요. 그 영상에서 나왔었던 것들이 탈춤이라고 하는 것과 농악입니다. 앞에 뒤에 가서 또 배우시겠지만, 탈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탈이라고 하는 그걸 앞에다가 마스크를 얼굴에다가 쓰고 대사를 하거나 극적인 연희를 하고 놀이를 하는 걸 이제 탈춤이라고 가리키는데요. 그 탈춤은 한국에도 뒤에서 뭐 배우시겠지만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들이 있고, 거기서 추어지는 춤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같이 즐기면서 여러 가지 놀이를 펼치는데, 그 놀이에 대한 부분을 탈을 쓰고 하고 춤을 추고 여러 가지 노래를 부르고, 이런 것도 연희에 들어가고요. 또 같이 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막 악기 시끄럽게 들리셨을까요? 여러 악기를 치면서 여러 대형이 같이 움직이면서 같이 즐겁게 이렇게 흥겹게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움직이면서 일정한 놀이를 펼치는 걸 또 농악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 놀이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의미적인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것들을 합쳐서 연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국 전통 연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한국 전통 연희라고 하는 단어를 뜯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는 게 이 수업의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용어에 대한 부분과 이 개념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실감이 나셨을까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좀 더 실감 있게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살펴볼 수 있고, 일단은 좀 첫 수업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친근감 있게 느낄 수 있는 자료들을 좀 더 보완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강은요, 한국 전통 연희에 대한 종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통 연희는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 전통 연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말을 이제 갈래 구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갈래 구분에 해당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연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